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든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다시금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상승분을 다시 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반등에 힘을 실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약세장을 점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들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그동안 이제 루나 사태, 또 테라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사태로 인해서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없는 촉매제, 또 안 그래도 안 좋은 하락장 시대에 좀 도화선을 좀 짚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실망 매물이 다시금 이제 밑에서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매물로 바뀌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김프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위에서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 2, 3일 동안의 연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집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예전의 장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항대 라인을 전부 다 돌파한 거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데드캣 바운스인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찐 반등의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간의 이 빨간불에 우리가 반등의 힘을 실기에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악재 좀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악재를 좀 바로 설명해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렇다 할 촉매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안 좋은 악재성의 이슈들만 계속 나와주고 있고 촉매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나마 투자자분들이 이 이슈가 나오면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TF 승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이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파생 상품이죠. 이 ETF를 지속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승인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위즈덤트리라는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신청을 했던 것이 또 한 번 연기가 됐다라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작년 12월에 위즈덤트리에서 한번 신청을 해서 최종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SEC에서 항상 똑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왜 거절했냐면,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렇다 규제 법안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 ETF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ETF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보완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ETF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시간 끄는 식의 행동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올해 3월 재도전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승인을 노려봤지만 8월로 연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SEC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지켜보면 결국은 8월에도 승인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정도 연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에 한 10월 정도의 위즈덤트리의 ETF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아직도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 허용은 될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미 허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거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것이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을 또 빼는 수가 없겠죠. 정말 비트코인을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물량의 지금 현재 3%가 넘는 3.4%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비트코인의 대표 자산 운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현재 GBTC라는 새로운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GBTC에 투자라면 비트코인의 현물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 GBTC 펀드의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현물 파생 상품인데, 이미 GBTC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말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현물 ETF랑 뭐가 다르냐? GBTC를 애초에 그냥 현물 ETF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SEC에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SE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허용도 하지 않고 승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그레스케일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GBTC를 ETF로 변경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 행위로 SEC를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정말 이 자산운용사와 SEC 간의 마찰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비트코인을 GBTC를 ETF로 전환해야 되는 또 이유들을 쭉 나열해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코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SEC에서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4,100명 정도가 모여서 SEC에 서신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오히려 정말 투자자의 보호 목적이라면 현물 ETF가 아니라 선물 ETF를 거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건 선물입니다. 지금 시장이 내려가니까 숏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고 더 내려가는데 선물 ETF는 승인을 하면서 현물 ETF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거절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신 요청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GBTC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수입니다. GBTC 정말 아직까지 코인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투자자는 86만 5천 명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코인 시장도 많이 커졌는데 정말 SEC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몰라라식의 승인 연기는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촉매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ETF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현물 인수도 방식이 됩니다. 지금 현물 인수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벡트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물 가격에 대한 추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숏 포지션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격 안정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자, 이러면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좀 강하게 반발하는 ETF로 전환돼야 되는 이유들을 보고서를 내놨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SEC에서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놨고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이면 행정명령에 따른 앞으로 코인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SEC에서도 바이든 정부에게 서면 보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SEC가 어떻게 보고를 할까 그리고 왜 자꾸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갈 곳은 많지만 그리고 ETF는 반드시 허용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촉매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흐트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질 때일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대형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SEC 측에서 이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 빠지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10월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이제 SEC가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소송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시장을 버티면서 이 호재를 바라보면서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악재도 살펴볼게요. 코인한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악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새로 유입되거나 그런 악재들은 있진 않아요. 사실 그 전부터 쌓여왔던 악재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루나 코인까지 이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지금 시장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가 가장 걱정이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이 된다. 그리고 2위가 이제 뭐 보험 관련해서 뭐 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워낙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인플레이션 미국인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겪는 인플레이션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먹거리도 어느 정도 또 인플레이션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이제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물가 압력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식량 파동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지금 최고 기온이 뭐 4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지금 휩싸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폭염에 의해서 밀 수확량이 현저히 급감할 것이라고 좀 우려를 내다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밀 수출량이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이 유통에 수출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2위인 밀 생산국이 이제는 2022년, 23년 1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근데 인도는 여기 이제 지난해 700만 톤의 밀을 수출을 했고, 이 중에 절반은 방글라데시로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인도의 이 밀 수출이 금지가 되면 방글라데시도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밀 가격이 추가로 또 폭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저희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먹거리나,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유하시는 주유소 있죠. 거기 주유 가격도 폭등을 해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뭐 2,000원 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점차 이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뺏어 나가는 그런 현금들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것이고요. 위축이 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다른 저희 투자 내용들이 또 미미해질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빨리 잡히냐 안 잡히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내다보냐, 이걸 좀 확인하시고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전망을 좀 많이 강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전망의 한 가지 이유로 또 숏 포지션 의 증가세가 좀 커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선물을 할 때 이게 롱을 잡는다라는 뜻은 이 가격의 상승에 이 기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장기 투자 펀드나 뭐 이런 다른 헤지 펀드 이런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숏에 많이 투자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주말 동안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이 가격 상승을 보면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됐었냐면 이번 주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나, 그다음에 여태까지 쌓였던 이 악재들이 해소됐던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해소는 되지 않았으나 가격 변동이 조금씩 상승이 왔고, 그게 상승이 왔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확실한 안정적인 상승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많은 상승을 했더라도 거래량이 떨어지면 그만큼 추풍낙엽이라고 하죠.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진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나중에 매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좀 빼놓고 넘어갈 수 없죠. 이 저번에 지난주 11일 날 나왔던 인플레이션이 원래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높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이나 에너지, 지금 이슈가 되는 식료품이나 에너지가 제외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나왔어요. 이 말은 즉슨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 포인트를 높일 수밖에 없는 또 계기가 되고 그 지표를 중시하는 패드 입장에서는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부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긴축 시대가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 당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을 믿는다라면 지금 많이 가격들이 저평가가 됐죠. 저평가 시기에 투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인플레이션 소식이 정말 뉴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악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거래량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주는 코인들만 눈여겨보시는 게 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호재들은 없을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촉매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장기적인 촉매제는 많이 있어요. 방금 전에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수출에 대한 문제, 무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무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나와주고 있냐면 위안화가 같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수출에 큰 지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져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게 왜 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자, 우선 지금 미국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달러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정말 그걸로 인한 코인의 하락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의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국이고요. 지금 중국의 그 위안화의 가치 급락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9개월 전에는 왜 위안화가 가치 폭락이 됐고 그때 비트코인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19개월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또 이어져서 2020년도까지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 어땠을까?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실제로 그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할 때 전체적인 무역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한 액션을 취할 것이고요. 미국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달러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과한 액션을 취하면서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계좌 동결이라는 정말 엄청난 강경책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과 수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 금융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달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이것은 좀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올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선택할 거는 그 계좌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계좌에 대한 이런 새로운 규제안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수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차트를 켜서 작년 2019년이죠. 2019년도 6월 달에 차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정말 강경책을 사용하면서 수출의 길이 막혔을 때 그 수출을 하려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나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넘어가고 정말 8천만 원까지 넘어가면서 201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2019년 6월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정책을 사용할 때마다 결국은 미국과 위안화의 동반 하락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제가 2019년에서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무역 전쟁을 시작하다 보면은 경제는 후퇴합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금 말고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처가 생긴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2019년에 한 번 증명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금값도 올라갔습니다. 금값도 폭등하다가 결국엔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이 한정적이다라는 건데 그 한정적인 거에서 비트코인이 앞섰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나게 되고 무역길이 막히게 되면 금을 가지고 있어도 금은 무겁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실제로 유통량을 더욱더 늘리거나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봤더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 와중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고 유동성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는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 무역 코인한스 전문가님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에 대한 벌써 수출 제한이 들어오고 있고 벌써 지금 막히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전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끝나지도 않고 더욱더 올라가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나스닥의 증시라든지 그리고 코인, 유가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미국의 상황이 안 좋다,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 중국의 증시가 올라가고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송금도 코인으로 진행을 하고 무역도 코인으로 진행한다. 그렇다면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오히려 호재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호재가 없어요. 악재만 터졌고 코인도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전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도 불안 심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코인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코인은 상반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주식이 내려가고 그렇다면 코인 투자자가 오히려 코인에 더 자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금리 인상이네. 그러면은 달러 올라가 코인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질은 아니다. 결국에는 코인이 먼저 선두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촉매제가 없지만 그런 것들은 기관 투자들로부터 이제는 조만간 며칠 이내 또 몇 주 이내에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의 대량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지금 고래 3위 계좌죠. 비트코인의 고래 3위 계좌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500개 추가 매수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보유 싸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무역 전망도 좀 복잡해지고 있고 일단 지속적으로 좀 세 가지 악재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안심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쟁 속에서 또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암호화폐 접목을 시켜본다면 또 호재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좀 시장이 빠질 때일수록 기관들과 고래들이 좀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호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당장 뭐 이런 호재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 기술 발전과 채택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어떤 항공사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뒤에 있을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약간 밑밥을 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항공사에서도 이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른 이제 팀을 꾸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지 않으면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계속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이 널리 사용되기만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면 이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로 지금 뭐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테슬라도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또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는 기업들, 큰 기업들이 점차 비트코인을 결제로 좀 사용하고 있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강조돼 왔으나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증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P 500과의 이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거의 한 0.6, 0.7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화 장세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4년 전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좀 선동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일 암호화폐 거래량에 좀 많은 비중을 기관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들이 뭡니까? 글로벌 경제에 또 신경 쓰는 기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관들 때문에 사고 팔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한 번에 또 많이 사고 한 번에 많이 파니까 가격의 급등과 가격의 급락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였다라면 지금은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선동하고 주도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과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 수단을 하게 되면 개인의 지갑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지갑들을 넣으려면 또 매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상화가 좀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지금 자기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오히려 더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빨리 탈피를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맞는 비중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을 향한 세상의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기관, 정부 모두 가상자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도 여러 국가에서도 빨리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재정을 확립을 해야 되고 규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규칙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건데 다만 이런 루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태로 인해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규제가 잡혀간다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런 며칠 만에 급락하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도 그다음에 스태프 같은 곳에서도 점차 이 NFT가 저희에게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는 것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그게 저점이다라는 부분이 금방 올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쪽에서 호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오려고 특징 코인을 정할 때 오늘 오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코인이 바로 메디블록이었습니다. 지금은 온톨로지 가스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메디블록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할 때는 그 일관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흐름 속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반등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차트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정말 차트도 켜놓지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매수해놓고 가격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차트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 매물대 라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갔던 메디블록 또 온톨로지 가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보면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코인들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지, 잠깐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메디블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메디블록 차트 보면서 바로 그냥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시장이 재미도 없게 쭉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디가 이제 지지 라인이냐, 이 라인을 찍어 보면은 지금 22동 평균선이 머물렀던 라인, 그리고 예전에 한번 멈췄던 라인,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라인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한번 지지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로 이제 아래로 많이 빠졌다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정말 뭐 루나에 대한 이슈든 테라에 대한 이슈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자, 봤더니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네요. 이 구간. 이 구간은 도대체 무슨 구간이길래 여기서 멈췄을까?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장세기 때문에 차트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면,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더니 지금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 차트상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엄청난 급등을 하고 내려갔던 라인의 첫 번째 지지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번 상승했다가 지지 라인으로 강하게 멈췄던 구간, 여기 보시면 매물대 라인도 지금 많이 몰려 있죠.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 라인을 잡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잡고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면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도 저항대 라인까지는 올라가고 찐 반등은 그 저항대 라인을 뚫어준다는 거, 이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권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대 라인, 예전에 지지 라인으로 한번 멈췄던 라인들이 있죠. 그 라인, 제가 항상 TV 방송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추세 중심 라인인 22동 평균선 라인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저항과 지지 라인인 62동 평균선의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22동 평균선의 라인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 보이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라인이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구나. 그렇다면 제가 항상 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락의 시작 지점을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라인 보니까 하락의 시작 지점, 이 라인을 돌파하니까 급등을 하더라. 급등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하락의 시작 지점이 이 라인까지 올라가더라. 그 라인은 지금 현재 윗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동 평균선 라인과 그 하락의 시작 지점 라인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는 한번 내려갈 수 있겠구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바닥 지지 라인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라인을 돌파한다. 매수 구간,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두 번째 매도 구간을 잡아놓고 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올려놓고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메디블록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온톨로지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일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온톨로지 가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메디블록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락을 진행을 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멈췄어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의 흐름으로 과연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었을까를 확인해 보면, 자, 상승 이후에 엄청난 급등 이후에 바로 하락에 나왔던 이 라인,
이 라인의 밑꼬리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1년 전의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우선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에 멈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와 보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첫 번째 라인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라인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음양음의 하락 패턴이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2동평, 22동평유선의 추세 중심선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윗꼬리는 그 라인에서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몸통상의 흐름에서는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투자세가 확실하게 돌아오진 않았다. 데드캣 바운스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받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세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정확하게 또 나눠지죠. 매수 구간 그리고 매도 구간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인을 매수하실 때 그냥 올라간 코인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온톨로지 가스가 많이 올라가네. 그렇다면 온톨로지 가스는 찐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예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100% 200% 충분히 나왔어. 그렇다면 지금도 사도 충분히 수익권이니까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어제 올라간 코인들도 우리 투자자분들 보면 같은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은 코인은 뭐가 있을까? 또 아직까지 저항대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하는 구간은 어느 코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이 정도만 보셔도 지지와 저항 라인만 보셔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정말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또 기관 투자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좀 현명하게 개인의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딱 이 메디블록과 온톨로지 가스가 유일해 보이는데요. 일단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또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건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고 항상 우리 비트마르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이 음봉의 시작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인들 어떤 게 있을지 또 발굴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의 특징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루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루나가 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망 그리고 뭐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감을 또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권우영 대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트윗에서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좀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UST가 이제 디패킹이 됐죠. 디패킹으로 충격을 받은 이제 테라 커뮤니티 구성원과 직원, 친구에게 뭐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사과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점에서 좀 비통하다. 다만 이제 이분들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떨어질 때 권도영 대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서 또 수익을 본 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의문을 좀 많이들 가지셨는데 그걸 말하기로는 이제 나를 비롯해 나와 관련된 어떤 곳에서도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라고 해요. 나는 루나나 UST를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 또 티가 나는데 뭐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테라 블록체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이제 회장이 이제 부활 계획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서로 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거래소 회장은 이 부활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희망도 주고 다시 또 고문도 하고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뭐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UST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테라 측에 이제 UST 소액 보유자 무선 보상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관련해서 좀 찬성을 한다라는 내용을 좀 내다 봤어요. 그래서 이 UST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내다 놨고 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루나 관련해서
또 상패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여기에 더불어서 업비트도 지금 이제 5월 16일인데 5월 20일에 또 상패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거래소에서 점차 상패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트를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그럼 뭐 가격 관련해서 최대한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어느 정도 이제 상패가 되는 부분들, 그다음 지갑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옮겨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되고, 아마 매도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매도에 걸려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나 측이 유통량을 많이 늘렸어요. 거의 한 몇천 배 정도 유통량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량이 늘었다는 뜻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그 유통량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지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뭐 흐름이나 봤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오긴 좀 힘들어 보인다. 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이 테라의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해 뭐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죠? 어느 정도 희망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못 파시는 분들은 좀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는 이 테라와 루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테라를 지금까지 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마르님? 네, 사실은 뭐 주말간에 살짝 상승을 또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강력하게 어떤 것을 매수해라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관망의 상태가 사실 좀 중요한 구간이기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코인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요. 대부분 한번 급락이 나오게 되면 어떤 코인들 위주로 움직이냐면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예전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코인들을 위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스트라이크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2, 3년 전에 4년 전에 매매를 하셨어도 충분히 들어볼 만한 코인이고 정말 거래량이 많았던 코인이기도 했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메디블록이라든지 온톨로지 가스 또는 카스가스 이런 부분들도 또 네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래전부터 매매를 하면서 봐왔던 코인들이에요. 이런 코인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 그리고 나머지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의 급등, 이런 현상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대로 간다면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올라가는 코인들도 예전부터 많이 매매를 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 좀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팀 달러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스팀 달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징 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턴에 인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패턴 상황 속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스팀 달러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메디블록과 똑같은 상황이죠. 일정 구간에서 한번 멈췄다가 급락이 나와주고 밑꼬리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이 나왔냐? 다시 월봉으로 지금 바꿔보면 예전에 상승 이후에 밑꼬리를 강하게 받았던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하락의 상승 지점을 상승 장악으로 먹어버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또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혹은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 지점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막 바닥에서 첫 번째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하고 지금 안착을 하려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예전에 친숙하냐? 그건 오케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의 하락의 시작 부분을 돌파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22동 평균선의 추세 저항대 라인, 추세 중심 라인,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 라인과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냐?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3,440원 구간인데 여기서 우선 조금씩 매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22동 평균선은 이 위에 있지만 처음에 하락의 시작 지점이 그 아래에 멈춰 있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은 4,100원까지만 잡아놓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목표가 라인도 수익 구간까지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만한 구간이고요. 손절가 라인은 대신에 짧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짧게 잡냐면 여기 밑에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우리 투자분들은 손절 구간이 한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정말 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기다리냐면 지금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상승 라인에서 멈춘 건이 어디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꼬리를 달았는데 그 밑꼬리 라인이 이 5위평 그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3,120원대 라인으로 비교적 짧게 잡아가고 있고 여기서는 바로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대 라인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라인은 4,100원대 라인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이 라인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 급락이 나올 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때 어떤 코인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말에 한번 지금보다도 더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다음 또 상승장이 온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비트마루님께서 스팀 달러도 여러 번 수익을 내셨던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공략 코인 온톨로지 가스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전에 보니까 이게 한 20몇 %까지 상승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매수가 이상을 올라가기에 제가 늦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면서 좀 이제 차트를 다시 바라보니까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좀 다시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온톨로지 가스 지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가격이 620원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이게 5월 11일 그다음에 이게 5월 12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11일과 12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왔었죠. 나쁘게 나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테라, 루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해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4일 동안 걸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말은 즉슨 이제 악재가 두 개의 악재가 해소가 됐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상패를 통해서 뭐 악재가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게 어느 정도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라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적용되는 두 가지는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해소했을 때 가격만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가격이 회복이 됐구나. 더 빠질 것보다는 이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 제가 이 뒤에 자주 쓰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있죠.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제가 1150원부터 지금 최근에 저점까지 찍었을 때 제가 때마침 오늘 670원을 또 못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선을 그어보면 670원대가 피보나치 0.382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뜻은 원래 저항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라인인 0.236이죠. 0.236 라인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매수를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지금 670원대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이게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격대가 좀 접근하냐. 다만 뭐 지금 620원대인데 뭐 50원을 좀 손해 보시더라도 670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원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저항을 바라보셔야겠는데 자 5월 6일부터 7일, 8일, 9일 동안 4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매물대가 당연히 쌓여 있지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동반하지 않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물대가 약하고 또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 상승 구간이 760원까지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겠다. 자, 760원이 또 보시면 제가 뒤에 엔벨로프 지표를 좀 넣어놨어요. 엔벨로프 지표의 상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단 부분이 또 저항 라인이 되고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 760원대 딱 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 그때 한번 매도를 가져가시자. 자, 지금 시장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하루에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많은 반복 그리고 이렇게 4일 동안 올라오면 또 떨어지는 걸 걱정하실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60원을 넘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뭐 시장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급락을 해서 좀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라면 좀 타이트하게 지금 제가 610원으로 접어놨는데 610원이 아니라 한 640원대
네, 640원대를 손저가 잡고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아마 시장 좀 안정적인 매수와 좀 빠른 순환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톨로지 가스는 주말 사이 그리고 또 오늘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또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셔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도 중요하고 일단 포트폴리오에 내가 코인을 또 새롭게 담는다면 어떤 코인을 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지, 지금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